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딥러닝을 이용한 해안선 좌초 해양 쓰레기의 대면적 자동 탐지라는 논문으로 김영균님과 한국인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한국인 연구원입니다. 김영구 연구원과 같이 세미나 발표 준비했습니다. 논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초록 정점 소개 및 데이터 전처리, 용어 설명, 결과, 결론 순입니다. 이 논문은 하와이 섬들 중 8개 섬에 대해서 1900km에 걸쳐 항공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이제 해양 쓰레기를 이제 객체 탐지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객체 탐지 모델을 사용하였고, 8개의 클래스를 분류하여 이제 쓰레기를 이제 학습하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지리 공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 인간의 이제 수동적인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정점 소개 및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먼저 연구 지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지역은 이제 하와이 제도의 이제 8개의 섬이며 폭은 300m, 길이는 1900km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백사장 해변에서 화산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안선이 존재하고 있었고, 지상 610m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14일간 촬영을 하였고, 이 영상을 수집 후 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수동으로 해석된 쓰레기의 GIS 포인트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치핑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경계 박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버퍼링 과정이라고 하고, 이제 치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큰 정사형 사진을 이제 작게 640 곱하기 640 픽셀로 자르는 과정을 이제 치핑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핸드 리파인 과정인데, 이제 트레이닝 전 데이터 검토를 하면서 데이터 경계 상자를 조정하고 분류 체계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703개의 레이블 그리고 1587개의 이미지 칩 8개의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훈련 70%, 평가 30%로 분할했지만, 이후 중복으로 탐색된 해양 쓰레기가 이제 훈련과 평가 모두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정확성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동으로 조정하면서 훈련의 73.5%, 평가의 26.5%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8개의 클래스 목록입니다. 미약인 물체, 부표, 넷클로스, 프로시드 우드, 타이어, 메탈, 라인 프래그먼트, 베슬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는 이제 전이학습과 증강이 있었습니다. 전이학습은 이제 이미 학습된 모델을 다운을 받아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 이미 학습된 모델을 다운받아서 그 모델에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강을 이용해서 부족한 사진수를 늘리기 위해 이제 뭐 X축과 Y축을 뒤집거나 각 상자의 위치를 무작위로 지터를 하거나 밝기, 대비, 색상 및 채도와 같은 이미지 색상 속성에 변화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1167개의 이미지 칩이 933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김영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은 모델에 관하여 설명할 건데, 이 모델에서 일단은 딥러닝이라는 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일단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 속 신경망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그 중에 DNN이라는 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숨겨진 층을 갖춘 인공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이제 왼쪽에 그 인풋 레이어라고 있는데, 이게 입력층인데 여기에는 이제 특성이 들어가요.
이 특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라고 하면은 길이, 무게, 너비, 뭐 대각선 길이 이런 특성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 은닉층이라는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 이제 예측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결국은 어떤 길이와 어떤 무게, 너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알아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인 가능성이 몇 %다 하고 도미는 몇 %다 이렇게. 중간에 질문해 주세요. 네, 됩니다. 근데 지금 길이, 무게, 너비, 대각선은 물리적인 특징이잖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 농어라고 지금 보이는 건 곰인데 이거는 지금 이거 오류가 네. 나와가지고. 농이라고 칩시다. 이제 네. 곰이라고 칩시다. 네네네. 곰의 신장, 그다음에 옆으로 너비, 대각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라는 걸 생각할 때는 제 모양 이렇게 귀가 2개, 얼굴은 동그랗고 팔은 옆으로 벌렸네. 이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그게 아직 지금 다음에 설명할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저 곰 이미지는 잘못 들어갔어요. 아니, 농어라 치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NN이라고 이제 그 기본적인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델이고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처리할 때는 DNN으로 못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델 지금 CNN으로 가는. 네, 이제 CNN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인풋 레이어라고 지금 이게 1차원 배열이에요. 항상 1차원 배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1차원 배열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특성이 많아지면 되게 힘들어요, 모델이.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놓은 게 다음인 CNN 모델이에요. 이 CNN 모델은 합성곡 신경망으로 이거는 아까 전에와 다르게 2차원 배열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특성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640 by 640이라고 하면 특성이 40만 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2차원 배열로 입력이 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CNN은.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이미지의 특성마다 이렇게 합성곱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 샘플링도 하고 이렇게 결국 이제 결과를 추출하는 건데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하게만 하고 이제 아무튼 이 CNN 모델이라는 거는 이미지 분류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CNN 모델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 RCNN은 이제 CNN에서 높은 정확도와 더 깊은 특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 신경망이고 그다음은 이제 SSDMN은 가벼우면서도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탐지 모델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객체 탐지 모델 이 3가지를 논문에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용어 설명에 대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올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될 지식이 몇 개 있는데요. TP는 이제 참 양성, true positive라고 양성으로 판단한 것이 true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TN은 이제 참 음성, 네거티브로 판단한 것이 true인 것. FP는 이제 포지티브로 판단한 것이 거짓인 것, FN은 네거티브로 판단한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FP에서는 이제 또 2가지로 더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드 FP와 소프트 FP가 있는데 하드 FP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제 소프트 FP는 이제 다른 클래스를 이제 잘못 판단한 거를 이제 소프트 FP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혼동 박스, 한글로 번역하면 혼동 박스라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이제 예측과 이제 액츄얼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표로 나타낸 거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모델의 이제 점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아래 예시로 이제 적어 놓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감기를 걸리거나 뭐 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그거를 예시로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십니다.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했을 때가 이제 TP, 음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했을 땐 TN. 이 두 개는 이제 옳게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음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했을 경우 FP, 양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했을 때가 FN. 이 두 가지는 이제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AP, AR, IOU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밀도라는 거는 긍정적인 예측의 정확성이라고 이제 TP와 FP, 그러니까 TP, 옳게 판단한 것과 FP, 양성으로 판단했지만 잘못 판단했던 거, 그 값을 이제 TP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재현율은 이제 참 양성을 찾는 모델의 능력을 말합니다. 센시비티라고 민감도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TP와 FN을 더해서 이제 TP와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F1 스코어는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인데 이 F1 스코어를 이제 모델의 이제 점수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P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 평균 정확도인데 이제 다 클래스가 여러 개면은 그 각 클래스별로 이제 정밀도를 구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것이고 이제 평균 재현율 AR은 이제 각 클래스별로 재현율을 구해서 이제 평균을 낸 값입니다. 이제 IOU 같은 경우는 예측된 경계 상자의 실제 상자와 얼마나 잘 겹치는지 평가를 한 것인데 보통 현직에서는 0.5 이상을 0.5 이상이 돼야지 이제 적당한 값이 나온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값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면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같은 데이터셋을 평가를 했는데, 이제 SSMM 모델이 71.8%의 이제 AP로 이제 가장 큰 정확성을 나타냈었고, 이제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은 이제 SSMN이 AP가 높은 이유는 다른 모델에 비해 이제 FP가 낮기 때문에 이제 AP가 높게 나왔고 이제 하지만 SSMN은 이제 어, FN 비율이 높아서 이제 AR 재현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즉 ED-DL과 FRIR보다 실제 파편 물체를 더 많이 놓쳤음을 의미하며 이제 FRIR은 SSMM보다 400개 이상 적은 FN 값을 가졌으면 이는 파편 물체를 놓친 횟수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모델에서 높은 FN 수로 인해 재현율 값이 일반적으로 정밀도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추론 시간 같은 경우는 SSD가 가장 빨랐는데 이는 이제 모델의 이제 복잡성 그런 게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빨리 그 탐색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별 이제 클래스별 성능 차이입니다. 애플 IR은 이제 부표, 금속, 타이어 등이 이제 특정 쓰레기 유형에서 더 높은 F1 스코어를 보였고요. EDD1이 이제 그물, 천, 탐지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은 훈련 샘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배, 파편, 금속, 가공 목재, 용기 등 개수가 적은 클래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Unidentified Object에서는 세 모델 모두 하드 FP가 최소 45%를 차지했고 FRIR은 65% 이상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혼돈박스를 이제 이 SSMN에 적용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이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TP 그러니까 옳게 판단했던 것이고 이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값은 이제 FP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소프트 FP, 그러니까 이 검은색 원은 하드 FP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로로 끝에 있는 거는 FN으로 보시면 됩니다. SSMN 모델에 대해서만 보여드린 이유는 이 값이 가장 정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모든 잔해 등급에 걸쳐 높은 정밀도를 나타냈고, 특히 미확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감지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정밀도로 인해 SSMN의 재현율은 낮아 실제 잔해의 물체를 놓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FRIR과 EDD1은 그 복잡한 아키텍처로 인해 그 민감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아닌 것도 클래스로 잡아서 이제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제 SSM에는 정확성과 관련성 예측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거짓 음성 FN의 수가 가장 많아 해양 쓰레기의 양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이제 전체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SSMN이 가장 정확하지만 재현율이 가장 낮아 해양 쓰레기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고, FRIR과 EDD1은 높은 오답률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재현율이 높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잔해 항목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결론입니다. 자, 여기 결론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해안선에 자초된 해양 쓰레기의 측정을 위해 그 광학 원격 감지 및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들을 가장 초기부터 최신순으로 정렬한 테이블인데, 자,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연구의 주된 성과는 지역에서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안에 저초된 대형 및 초대형 쓰레기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머신러닝 기술은 아직 인간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머신러닝이 주로 직면하는 문제는 쓰레기 객체를 놓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높은 비율의 거짓 음성, 즉 객체를 놓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쓰레기 분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모델이 객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거짓 양성의 비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은 특히 우리 연구에서 다루는 미분류 객체와 금속류에서 두드러집니다. 실제 색상의 RBG 이미지를 사용하여 재료 유형을 추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인지 폼인지 또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하는 것, 천연목재인지 가공목재인지, 이런 것은 모두 어려운 과정이고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큰 쓰레기 객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미분류 객체와 같은 모호한 클래스를 분류 체계로 제외하고 재료 유형보다는 쉽게 인식 가능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전 세계 쓰레기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대부분 집단적 인간 행동과 합리적인 공공 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논문인데 발제 열심히 해주시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Q&A이고요. 욜로5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탐지 모델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객체 탐지 모델이 통상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구분되는데, 이제 여기 슬라이드쇼로 해주세요. 네, 원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와 검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을 겪고 이제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이고, 투 스테이지는 이제 분류와 검출을 따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원 스테이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욜로, 투 스테이지는 RCNN이 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욜로가 이제 속도도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이제 그 표를 보실 수 있고, 이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그 SSD 저희가 논문에서 봤던 모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X가 네, X축 뭐고 Y축은 뭐예요? X축으로 갈 수 시간이고 X축이 이제 시간이고 MAP는 이제 정확도라고 음, 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네,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시간이 좋은 거고요. 빠르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이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발린다는 얘기. 시간 빠르다는 빨리 뜻이죠? 그 검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행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거지. 네, 여기에 네. 속도가 빠른. SSD처럼 욜로 에이스는 어때요? 율로 에잇은 이제 제가 봤을 땐 더 이제 우측 상향에 더 성능도 좋고 빠를 것 같지만 이제 그럴수록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네, 그 GPU가 뒷받침이 돼야 돼서 그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좋은 곳에서 율로 사용해야 5보다는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그렇죠. X축은 개발 시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아, 네, 개발식, 네, 개발식. 최근 걸 아니네. 네. 아, 이 FPS가 이제 그 속도라고 보시면, 특정 속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밑에 연도예요. 그러니까 이 X축이랑 FPS는 상관이 없는 거. 없는 거네. FPS가 무슨 약자지? 그 아, 초당 프레임 퍼 세컨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게 빠른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면 네, 초당 프레임을 그만큼 처리한다 이 뜻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 설명에 잠깐 보충을 설명하자면 원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한 번에 하는 거여서 빠릅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그래도 조금 낮고 투 스테이지는 이제 정확도는 높은데 말 그대로 두 단계. 이제 먼저 분류를 먼저 해요. 사진에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먼저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있을 것 같은 거를 먼저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물이 이게 뭔지. 뭔지 그게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더 높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 이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탐지하는 거 간단하게 라벨링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절차도 모르시는 분 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쓰레기 사진을 네. 여기 있네요. 내가 할까? 근데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네. 주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사진이 있어야 돼요. 일단 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 사진을 또 이제 라벨링을 해야 돼요. 이 사진이 뭔지, 이 사진을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병인지 뭐 또는 뭐 유리 조각인지 뭐 스티로폼 부표인지 뭐 이렇게 그 라벨링은 지금 수동으로 이렇게 로보플로우라는 툴을 사용해서 합니다. 네, 여기 조금 확대시켜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 두 분이 네, 지금 지금 여기다 찍어주면 네, 지금 어제까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네. 모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로보플라우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박스 치면서 이름도 맞아요. 다 박스 치고 써준다는 뜻. 네, 그런 과정을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어제 찍은 사진도 이렇게 로봇블로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사진 줘야 된다는 게 사진을 보고 이렇게 메모를 친 다음에 쟤는 비닐봉지, 쟤는 뭐 우리 찍는 거죠? 네, 네, 물병 네, 이렇게 해주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데이터가 생성되면 이제 모델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모델을 선정할 때 아까 전에 했던 뭐 RCNN, 뭐 SSD, 욜로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원 스테이지인 대표적인 욜로5를 사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네, 트레이닝하는 과정과 코드 이렇게는 다 공유를 못했지만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왼쪽에 그 결과를 볼 때 이제 요거는 다른 사진을 넣고 네, 네, 학습시킨 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진을 주면 맞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쓰레기가 뭔지를 이제 알아내는데
학습시킨 것만 알아내겠지. 네, 맞습니다. 그쵸. 그냥 기본적인 거는 이해가 됐을 것 같고 또 논문에 대해서 여쭤보실. 아까 전에 종수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우리 시간 좀 많이. 네, 시간이 좀 있어서 어떤 거? 이거 있잖아. 내가 어, 여기서 2차원까지 하셨는데 네, 2차원이라서 2차원적인까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딥러닝을 할 때 이미지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로 예측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뭐 미래 예측을 할 때는 이렇게 1차원으로 보통 넣어요. 길이가 몇 센치, 무게는 몇 킬로, 너비는 몇 센치 이렇게 이러한 특성들을 이렇게 넣고 이러한 결과를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데 이제 이미지 분류는 이 곰의 팔 길이, 뭐 머리 크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RGB 이렇게 픽셀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하게 한 픽셀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색상, 그 RGB 그 수치로 통해서 그게 맞죠. 결과가 되는 거예요. RGB로 하니까. 네, 그래서 이미지로 네, 획득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문 제가 선정하고 네, 진짜 잘 선정한 것 같은 생각. 이게 조금 이 이미지 디텍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논문을 전혀 안 읽어보시면 모르겠는데 몇 편 읽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좀 여기 이 논문을 통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는 논문이었고 저는 네. 저기 설명해 준 것 중에 여기 이미지 칩이 640 곱하기 640 픽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미지 그 취핑 할 때 이미지별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이 픽셀은 정해져 있는 거네 보니까 640 곱하기 640이면 그냥 물체의 크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미지 하나의 칩은 다 640 곱하기 640 픽셀이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거기서 이제 라벨링을 하고 이미지를 잘라낼 때는 픽셀별로 잘라냈다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또 궁금한 게 픽셀하고만 이렇게 했을 때 무차하고 거리하고 각도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사진의 그 안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뭐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는 일정한 게 각도에 따라서 다른가를 지금 대부분에서 테스트한다 이 뜻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90도하고 70도, 45도로 찍어주잖아요. 그거는 어떤 각도로 찍었을 때에 따라 다르는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멀리 있는 물체는 학습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뭐 좀 달리되면 멀리 있는 객체는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지금 각도하고 멀리 있는 것보다 다른 얘기 아닌가? 저도 질문이에요. 다른 얘기 아닌가? 거리 멀리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둘 다 독립적인 제 이야기긴 생각에 하죠. 다른 얘기 같아요. 물어봅시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70하고 40으로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여쭤 이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찍을 거기 찍으니까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일단은 그런 가장 잘 인식되는 각도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사형으로 찍는 게 정확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네,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왜곡도 없고 여기 안에서도 그 정사형으로 찍은 것처럼 그 보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사형을 찍었으면 뭐 보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사형으로 찍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논문 읽으면서 우리 해안선을 어제도 얘기했는데 얼마나 빨리 전국의 해안선을 찍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 1900km 찍는데 14일 걸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클리프 이런 데 다 제외했다고 돼 있었어요. 우리 해안선도 그런 데 다 제외하고 찍으면 2달이면 다 찍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처리하는 속도는 이제
두 분 같은 한국인님하고 김영균님 같은 연구원님들이 얼마나 더 훈련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프로그램도 좌우를 하겠지만 처리 속도를 올리려면 이 컴퓨터의 GPU를 GPU를 높여야 된다. 어떻게 뭐. 고쳐야 돼요? 아니면 뭐 바꿔야 돼요? 아니면 뭐 노트북으로는 할 수는 없고 노트북도 데스크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뭐 GPU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좀 성능을 좋은 것을 GPU가 해야 되고. 병렬로 다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제 자체도 비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갖다 더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아, 현재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으로 네, 지금 유료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GPU 하나에 얼마예요? 엄청 GPU가 굉장히 모델이 다양해서 비싼 거는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진짜 막 빅테크에서 쓰는 거는 수천만 원짜리고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저 논문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그 테이블 2에서 그 파라미터가 3.2, 이 M은 무슨 뜻인지 혹시 테이블 2에 보고 있는데 모델 파라미터가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M이 밀리언. 밀리언. 네, 밀리언.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더 빨리 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거 우리 보통 모델의 변수 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3.2 밀리언 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밀리언이라는 게 이제 320만 개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뭐가 320만 개가 있냐면 네. 저 선들이에요, 복잡한 선들? 이거입니다. 이 동그란 거 하나. 아. 이 동그란 거 하나가 하나의 하나의 파라미터가 파라미터예요.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게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 2 테이블 2 보니까 요거 네. 그냥 부연 설명하면 쉽게 생각할 때 AP하고 FP하고 짝지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AR하고 FN하고 짝지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선생님, 거죠. 제가 카톡 보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FN이 그리고 작아지면 그 정책 지원은 목차에 네. 빠졌어요, 지금. 네네. 목차에 정책 지원이 네. AR은 높아지게 돼 있고 FP가 높아지면 AP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수식에. 그렇게 두 개를 짝지어서 이해하시면 쉽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AP와 AR 그러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이 저는 둘 다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그렇게 되지 되지가 않아요. 네.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어제는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다시 보니까 네, 여기 보면 재현율이라는 게 그 말을 잘 지은 거더라고. 재현율이. 네, 뭐냐면은 FP는 있다고 했는데 잘못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밀도에 해당하는 게 맞고. 네, 네. 네. 그리고 없는데 뭐라고 있어요? FN이 뭐야? 다시 보면. 없다고 없는데 했는데 있는 있는데 잘못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현율이라는 게 맞고 네, 네. 그래서 수식이 FN이 낮아지면 AR이 높아지는 거고 맞죠? 수식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네, 봐봐.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왜냐면 얘는 FN이라는 건 있는데 없다고 지가 말한 네,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없다고 재현율이 낮아지는 거지. 그쵸. 그다음에 FP는 있다고 말했는데 잘못 맞춘 거야. 네. 클래스를 잘못 맞췄든 간에 없거나 있다고 했는데 음. 없거나 분류를 잘못했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맞아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 있는데 요거 한 마지막 질문. 그 F5 아니 피겨 5 아까 요게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위가 470개 있는데 470개라고 말한 건 잘못 말한 거고 348개로 말한 거는 네, 470개가 잘 말한 잘 말한 거, 네. 잘 말한 거고 348개라고 말한 거는 부위가 아닌데 아니 없다고 했는데 부위였던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해가 갔어요. 그다음에 못 찾은 거죠, 네. 네, 못 찾은 거야. 네. 그다음에 밑에 78, 160, 26 요 표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서 네. 질문을 드려요. 그 표는 FP잖아요. 근데 아, 있다고 네. 했는데 지가 잘못 말한 거야. 네. 없거나 분류를 잘못 말한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위쪽이 소프트 FP가 이제 다른 객체를 보고 이제 잘못 말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 질문에 그 대각선에서 벗어나는 건 아까 뭐라고 써놨죠? 아, 소프트 FP라고 했는데 네. 이게 아래 위 둘 다 소프트 FP인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죠. 아래 위 둘 다 소프트 FP인 이유가 네. 보시면은 대각선은 이제 일치하는 잘 것들이 맞춘 거. 네.
그 뭐 하나를 예시로 보면은 43을 볼까요? 43이요? 예를 들어 이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43이 혹시 어느 클래스죠? 저 위에 저쪽에 있죠. 아, 이거. 네네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가 그라운드 트루 오브젝트니까 여기가 실제고 여기가 모델이 예측한 거, X축이 모델이 예측한 거. V는 실제인 거예요, 그죠? 실제로 V인데 얘 모델이 이제 얘는 43개의 이제 미확인 물체라고 그거 했죠. 한 거죠. 네. 근데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메탈인데 미확인 물체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쪽과 여기 위는 이제 같은 소프트 FP, 얘는 소프트 FN 아니에요? FN으로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FN이니까 응. 소프트 FN이 아닐까? 여기 이그젬플 소프트 FP라고 돼 있는데 네. 저 위 아래쪽이 다른 얘기 같아요. FN, 네. 근데 소프트 FN이라는 거는 없지. 없었던 것 없지. 같아서. 그래서 하나는 하드 FP고 하나는 소프트 FP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FP 자체가 있다고 인식했지만 없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잘못 잘못 분리했거나. 네. 그러니까 여기나 위에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 잘못 인식한 것들. 다시 네. 43을 봅시다. 네. 43을 봤는데 진짜는 V예요, 그죠? 진짜는 V인데 43이라고 했어. 네, 43이라는 43개에 대해서 음. 원래는 부표지만 미확인 물체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했으니까 일단 P인데 잘못 인식했으니까 V죠. 인식을 했는데 네. 아 진짜 밑줄은 V였어.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여기 옆에 음. 7, 그러니까 7을 가도 원래는 미확인 물체 7개인데 네트라고 넷클래스가 6개로 인식을 한 말했어. 거죠. 그럼 밑에 30을 봅시다. 원래는 미확인 물질이라는 건 이거는 이 클래스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로 할 말은 파편이야. 그렇죠. 그렇죠? 파편이 30개 있는데 실제로는 V로 인식한 그러니까 모델이 V로 인식을 했는데 원래는 미확인 물체였던 거죠. 근데 클래스를 잘못 인식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소프트 FP고 FP, 네, 어. 소프트 FP.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경우. 이게 nothing FP. 그러니까 여기 근데 나중에 이 경우 없는 원래 없지. 예. 원래 없는 게 78개인데 이건 V라고 말한 거죠. 지금 이 78 같은 경우는 네. 모델이 V라고 인식했는데 그냥 자연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클래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자연물. 아니, 그러니까 다시 네네네. 지금 nothing이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없는 그죠? 곳에 박스를 친 거죠. 그리고 지는 V라고 말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것도 하드 FP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이쪽은 소프트 FP고 이쪽은 이게 이 세 그럼 개가 하드 F예요. FP를 네. 네. 밑에 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밑에 밑에 줄. 줄. 알았어요. 밑에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밑에 줄만 보는 거예요. 헷갈릴게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없었네. 네, 맞아요. 그거는 한 줄로 하드 FP는 밑에 한 줄로 네. 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검은색 맞아요. 원 얘가 하드 FP입니다. 이렇게 써놓고도 헷갈리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드 FP와 소프트 FP를 헷갈릴 필요가 없네요. 네. 맞아. 그 후기님이 해주신 게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거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고도 또 헷갈려. 이 그림하고 제 생각에는 요 그림 잘 이해하는 거하고 네. 이 뭐 바그래프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어제 저희 토론했었는데 여기 피겨 3에 이 주황색 나온 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준 게 맞죠? 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논문에 있던 그 사진 말하는 거죠. 지금 피겨 3 한번 보실래요? 자, 피규어 3은 아마 여기 안 넣었던 네. 걸로 기억하고. 거기에 디텍션 한 거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욜로에서 했던 것처럼 뭐 V는 0.78, 뭐 V 0.69 이렇게 나오는데 오렌지색은 FN인데 지가 거기 V라고 써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얘가 있는데도 없다고 한 거를 있는데도 이 V 주황색 있잖아요. 네, 이거 잠시만요. 이 표시한 거는 공유. 이 모델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없다고 했는데 V가 있는 경우죠. 네, 맞아요. 네. 없다고 했는데 V가 있다고 이렇게 써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델이. 맞아요. 네, 요거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V가 있는데 모델은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V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나중에 인식 다 해놓고 그 캡처한 다음에 그 위에 또 저 노란색 아니 주황색을 놓고 V라고 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 그게 아니고요. 저랑 어제 명규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잖아요. 네, 그 데이터셋을 만들면은 훈련용 70% 이제 평가용 30%나 뭐 비율을 설정해서 나눠요. 네, 이 100%에 대한 데이터셋은 전부 다 라벨링까지 라벨링 좌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 리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에서 이제 모델이 먼저 풀어보라 하고 네. 이제 답지랑 이제 저희가 답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네. 모델이 한 거랑 답지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즉 그 얘기가 저 네.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추가한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모델이 했던 네, 건데 모델이 이제 정답과 비교해서 틀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표시를 해주지 했다.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욜로 할 때는 네. 이런 것까지는 안 해놨기 네,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게 되는지도 몰랐었고 알겠어요.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벨링 할 때 그게 정답이네. 그쵸, 라벨링이 정답이라고 정답이 보시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그다음에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네, 그거하고 잘못된 건 저거. FP하고 뭐 이렇게 나는 거네. 네.